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또 한 번 분봉으로 봤을 때 이게 11주가 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한가에 체결이 됐었는데 어쨌든 바로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의미가 다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점을 만들어 준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내려가더라도 지지를 해줄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통합 차트에서 넥스트 트레이드로 굳이 이렇게 어떤 가격을 찍고 올리는 이런 패턴들 반대 매매가 아니라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뭐 지금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아까 150만 원을 잠깐 깼었죠. 하지만 솔직히 제 영상을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떨어지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는 박스권을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박스권 이자 그리고 또 왜 하락을 하는지 그런 배경부터 파악을 해야 왜 박스권인지 그리고 올라갈 수는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가격 밴드를 터치를 해야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그것만 하기에는 짬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또 더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에서 제가 기를 쓰고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핵심만 일단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래도 올라가는 거 좋으니까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저한테도 힘이 되고 SK하이닉스한테도 힘이 되겠죠. 자, 일단은 바로 전 영상에서 이렇게 미국이 데이터 센터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면은 확정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면은 중국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지금 2기인데 1기 때 한 7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주가 2달 동안 개박살 났었던 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전쟁에서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부품을 대미 수출 통제하겠다. 일단은 이렇게 뵀을 때 시장에서 조금 긴장감이 돌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예측 범위에 집어는 넣어야 됩니다. 물론 이란하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하고 또 무역전쟁까지 감행할까? 왜냐하면 11월 달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그래서 그 전까지 굳이 막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중간 선거를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을 건드리든지 그건 지 맘대로 하겠죠. 그때 어쨌든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일단 요거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나리오에는 넣어둬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중요한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얘네 HBM을 사서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던 구글, 테슬라, 오라클 이런 애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소외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방향성도 상당히 지금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샌디스크의 차트를 먼저 보여드린다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3%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예상치 상회를 못해서? 아닙니다. 놀랍게도 보시다시피 매출이 예측을 가볍게 뛰어넘어 줬습니다. 가볍게 뛰어넘어 주고 주당 순이익도 가볍게 예측을 뛰어넘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을까?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샌디스크 매출 규모로 따졌을 때 400% 넘게 올라갔던 분야가 바로 데이터 센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을 더 쌓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월가에서 즉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108억 달러라고 이제 딱 볼게요. 근데 샌디스크에서는 108억 달러 미만을 전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 AI 반도체의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정작 그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긴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주가를 끌고 올라왔었던 배경과 역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A라는 애널리스트들이 100억 달러라고 예측했는데 까보니까 110억 달러야.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 때 그럼 130억 달러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그 다음 까보니까 150억 달러야. 거기다가 영업이익까지 대박이야. 그러면서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키고 그거를 넘어서는 행보를 보여줬던 게 이 상승 랠리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 추세를 바꾼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회사 자체에서 전망하고 있는 수치가 낮아. 그럼 이게 뭐예요?
괴리감이 발생했죠. 그러면 시장에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에서 당연히 박스권이라는 거는 다음 추세를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맞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눈높이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권이라는 게 차트적인 걸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위에 있는 매물대에 매물을 뺏어오는 매집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망치가 겁나게 올라간 눈높이를 좀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얘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개박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지금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상단과 하단이 지금 30% 차이가 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매수와 매도를 우리 말고 외인들 입장에서도 기관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두 눈 뜨고 그냥 계속 바람만 보실 거예요? 저는 그거 해먹을 건데. 그래서 타점 신호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많은 요청들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뭔가 이제 기회가 계속적으로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영상 또 집중하세요. 사실 지금 악재가 하나 더 안 끝났습니다. 일단은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엔비디아 칩만 쓴다라고 했었는데 당장으로는 SK하이닉스한테 좋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칩을 쓴다 그래가지고 AMD가 떨어졌는데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이 뭡니까? 3E 그거 1등 공신 SK하이닉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장으로는 뭔가 수익이 나면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연도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HBM4를 준비했다라고 했고 HBM-Z 관련돼 가지고도 내용이 나온 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이제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계속 악재만 있는 것 같죠, 그죠? 대신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아직 안 한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ADR 상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만 주주가 아니에요, 그죠? 외인들도 주주가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스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충족이 된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면 당연히 국내 SK하이닉스 본주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평가했었을 때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게 지금 왜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최대 주주, 즉 주주들의 지배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지 펀드사들이 최대 주주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재벌가 즉 SK스퀘어를 통한 최태원 일가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런 지배적인 구조들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렇죠?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화끈하게 주주 환원을 한다? 재벌 뭔 상관인데 최대 주주 뭔 상관인데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화끈하게 최태원이 오픈해 주느냐 이게 사실 제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의 수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의 방향성이 일단 실적이 깔리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주로 일단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죽쓰고 있으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또 유연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유연성 있게 SK하이닉스에 맞춰가지고 움직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CSMP 뉴스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지금 또 쏙 들어갔죠? 네, 그만큼 중요한 것들에 맞춰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개무시하고 떨어뜨리는 거는 전쟁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한 통만 보내면 되고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딴 거 뭐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저도 채널 키우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타점 신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 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 분위기에 어떤 수급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지금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보험이나 이쪽에서는 뭐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거는 연기금, 기타 금융, 투신, 금투 딱 이렇게 세 개만 신경 쓰는데 어쨌든 기관들 쪽의 매수세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개인들이 4조를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4조를 매도했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보면 또 나쁜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급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또 반등을 한다 그랬을 때 또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외인들과 기관이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 랠리가 찐퉁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보시다시피 20선도 있고 60선도 있고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토대로 예상을 했었을 때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는 제한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서 그래서 제가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 최대한 풀어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그날그날의 이슈를 체크하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타점 신호 말씀드렸던 문자로 수급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더 요구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벤트 보셨죠? 문자로 SK하이닉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종목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다 보니까 크게 좀 신경 써야 되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둘 다 같이 보내드리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이닉스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 시장 피곤하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